정의당이 또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직전 총선에서 기준에 미달해도 가장 최근 지방선거에서 3%만 넘게 얻으면 초청 대상이라며, 정의당은 제8회 지방선거 정당 투표에서 4.14%를 기록해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의당이 후보를 내면 TV토론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김문순대, 개장수, 주영이당 이렇게 3대1 구도로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하니 우리는 진보 정당 입장에서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TV토론 참가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번 대선을 정말 큰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저 내란 세력들을 끝장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영이당의 등장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관련해 그가 왜 준비된 대통령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예.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는 곧바로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보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가족 4명이서 주주인데 그런 데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장회사 등록회사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 정무위죠.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일단 안 하고 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법을 개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효력이 있는 거고, 상법은 모든 기업이라 모든 유한회사, 합자회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사실 여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시는 거군요.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오고, 야, 절로 가면 우리만 뒤집다 당한다. 그냥 가족회사 혹은 소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못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됩니다. 가족회사 이런 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전자투표 의무화, 뭐 예를 들면 감사 뭐 선정의 절차를 뭐 어떻게 하고 복수투표권 뭐 인정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막힘이 없으십니다. 지지자인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다만 홍사훈 기자의 페이스북 글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홍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엊그제 SBS 스토브리그 채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말했습니다. 검찰을 없애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누가 하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휘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가 한민족에게 혁명적 분기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한두 번의 혁명적 분기점에 찬스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혁명적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허나 만약 검찰을 해체 없이 이대로 두면 다시 괴물, 윤두창과 같은 자들은 또 생길 것입니다. 임기 초에 반드시 검찰과 언론만큼은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